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여기 비커가 있어요. 비커의 염화이온도 0.1몰 농도예요. 요오드이온도 0.1몰 농도이죠. 그때 누가 먼저 침전이 일어날 거냐. 은이온이 들어오면은 염화이온도 은이온을 느껴요. 요오드이온도 은이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만일에 요오드이온이 은이온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은이온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침전이 되려면은 현재 상태에서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 곱이 뭐보다 크면 돼요? 평형상수보다 크면은 침전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AGI에 대해서 해봅시다. AGI의 KSB식은 이렇게 은이온의 농도 곱하기 요오드이온의 농도거든요. 이 요오드이온의 농도가 얼마냐면 0.10몰 농도입니다. 그리고 KSB 값이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라고 위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되면은 그때 그 얼마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의 은이온의 농도와 요오드이온의 농도에 해당되는 반응지수 또는 이온 곱이 평형상수 KSP보다 클까? 얼마가 되면 돼요? 예, 여기 이 값이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되면은, 자,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죠? 그런데 은이온의 농도가 이것보다 커지면은, 그죠? 은이온의 농도가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몰 농도보다 더 커지면, 이제 은이온의 농도와 요오드이온의 농도 곱이 현재 상태에서의 그 이온 곱이 KSB 값보다 커지면서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AGI 침전물 형태로 침전이 되더라. AgCl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상태에서 은이온의 농도, 염화이온의 농도 곱, 이걸 우리는 반응지수 또는 뭐라고 합니까? 이온 곱이라고 하죠. 자, 이것하고 AgCl의 KSB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이제 비교해요. 이미 수용액 중에 염화이온의 농도는 0.10몰 농도이죠.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되면 두 개가 값이 같아질까요? 예,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근데 은이온의 농도가 이 값보다 더 커지면 은이온의 농도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 농도보다 더 커지면 이 값이 평형상수값보다 더 커지면서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은 AgCl이 침전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수용액에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첨가를 하는 거예요. 은이온 수용액을 첨가하는데 원래 최초 수용액에 염화이온과 요오드이온은 0.1몰 농도씩 있었어요. AGI가 침전되기 시작하는 농도는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부터?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몰 농도보다 더 커지니까 AGI가 먼저 침전됩니다. 그리고 은이온의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 농도보다 또 더 커지니까 그제서야 뭐가 침전됩니까? AgCl이 침전되죠. 그래서 여기서 첨가되는 은이온의 농도가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보다 작을 때는요, 어떤 것도 침전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은이온의 농도가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보다 크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는 누구만 침전이 일어난다고요? AGI만 침전이 나죠. 그리고 은이온의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 농도보다 커지면은 그제서야 AgCl이 침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온, 즉 염화이온이나 요오드이온 중에서 한 가지 이온을 선택적으로 최대한 침전을 만회시키기 위한 은이온의 농도는 바로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37쪽을 보면은요,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KSP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25도씨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금속염 MX, MY, MZ가 각각 동일한 부피의 수용액에 용해되어 있을 때 M 플러스 1가, 그리고 X 마이너스 1가, Y 마이너스 1가, Z 마이너스 1가의 입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입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냈으면은 이것이 한 개면은 이것도 어때요? 한 개. 따라서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보는데 M이 플러스 1가예요. M 플러스 1가가 다 똑같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 플러스 1가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고 있고 x-1가가 몇 개가 존재하고 있냐 봤더니 4개가 존재하고 있죠. 4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금속엽을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물에 잘 녹는다고 했어요. 잘 안 녹는다고 했어요.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했죠. 우리가 평형상수 또는 반응지수 이온 곱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몰 농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녹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개당 1몰 농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잘 안 녹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분리했던 바에 의하면 난용성염이나 풀용성염은 용해도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던가요? 난용성염은 10n-3성에서 10n-6성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개의 값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따져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자수 한 개당 1.0 곱하기 10-4승몰 농도로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또는 1.0 곱하기 10-5승몰 농도로 가정해도 돼요. 또는 1.0 곱하기 10-3승몰 농도로 가정을 해도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지금 어떤 상태냐? 평형 상태. 지금 분명히 포화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화되어 있다라고 했고 동일한 이 부피, 용액의 부피 속에 포화되어 있다는 것은 포화 상태는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이 양이온의 농도와 음이온의 농도 곱이 바로 뭡니까? 그것의 평형상수죠. 그러므로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한 개당 1.0 곱하기 10n-4승으로 보면은 n 플러스가 얼마입니까? 4개니까 4.0 곱하기 10n-4승이죠. x-1가도 4개이기 때문에 4.0 곱하기 10n-4승. 그러면은 나에서는 이제 n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냐면 한 개가 있으니까 1.0 곱하기 10n-4승이고 y는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죠. 한 개당 1.0 곱하기 10n-4승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8개당은 8.0 곱하기 10n-4승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3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당 1.0 곱하기 10n-4승이니까 3개니까 3.0 곱하기 10n-4승이죠. 그리고 z-1가는 우리 눈에 6개가 보니까 6.0 곱하기 10n-4승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포화 상태는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에서 양이온의 농도와 음이온의 농도를 곱한 것이 그 반응의 여기 평형상수 KSP 값이죠. 따라서 MX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한 입자를 1.0 곱하기 10n-4승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 각각 4.0 곱하기 10n-4승입니다. 나에 대해서 n 플러스 한 개밖에 없었죠. 1.0 곱하기 10n-4승 y-가 8개 있었기 때문에 8.0 곱하기 10n-4승을 대입해서 곱하게 되면은 평형상수로 갈 수 있죠. 다도 마찬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평형상수 KSP 값을 봤더니 누가 제일 크냐면은요. 이 값이 제일 커요. 두 번째로 이 값이 약간 작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가 제일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는 누가 제일 크냐? 다가 제일 크더라. 두 번째로 가가 크더라. 그리고 나가 제일 작더라. 따라서 평형상수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답이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평형상수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mx를 이용해서 m이 생성된 만큼 x가 생성돼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를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여기 my를 이용해시키면은 m 플러스가 한 개 생성된 만큼 y 마이너스가 한 개 생성됐는데 여기다가 소디움 양이온과 결합하면 y 마이너스가 들어오죠. 자,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은 구경꾼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는데 나머지 이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NaY에 있는 y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왔는데 이 평형상수식에 이것들을 고려해도 될까요? 예, 당연히 고려를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MY가 용해가 될 때 이 NaY를 용해시키면은 르샤텔로에 따라서 이 MY가 어떻게 돼요? 예, 다시 석출되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 하여튼 Y-가 더 많은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MY에 대해서는 MY에 대해서 항상 KSP 값은 M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Y-의 농도를 쓸 수 있고 M 플러스는 MY로부터 나오는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 수용액 중에 있는 M 플러스의 농도가 적히기만 하면 돼요. Y-도 마찬가지로 MY로부터 왔는지 또는 다른 염으로부터 왔는지 상관없이 이 수용액 중에 현재 평형 상태에서의 Y- 농도이기만 하면 됩니다.
MZ도 마찬가지죠. MZ로부터 지금 나온 이 입자인지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NaY를 이용해서 나온 이 입자인지 상관없이 현재 상태가 포화 수용의 평형 상태이기만 하면은 이 반응에서의 KSP는 항상 어때요? M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Z 마이너스의 농도를 쓸 수 있고 이거 각각은 뭘로부터 나왔는지 상관이 없이 현재 상태가 평형 상태 포화 용액 상태이기만 하면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7쪽 아래쪽의 예제 문제의 답은 3번이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KSP의 정의를 잘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시 후에 10장 산화하는 반응 그리고 전기화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